강대위의 할아버지인 고 강호륜 준장 역시 그 역사의 순간 속에 있었다. 전투 조종사였던 할아버지의 시간이 70년을 지나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거는 단순히 그냥 조종을 한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해내신 거였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당시 하늘을 누볐던 20대의 젊은 조종사들은 어느덧 90의 나이가 됐다. 하지만 그때의 일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름은 김도만 이고요. 나이는 우리 나이로 94세고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공군 중위로 경비행기를 타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그랬죠. F-51로서 한국전쟁에 124회까지 출격을 한 최순선입니다. F-51로 100개 출격을 한 박자호입니다. F-51 무스당 프로페라 비행기 중에서는 왕이지. 출격이라는 것은 목포물에 투하를 하고 기초수사 다 끝나고 착륙해야 그게 출격 1회. 그래서 저는 105회 출격을 했습니다. 지원군 확보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하여튼 하늘을 지배해야 돼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그날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영화 구경을 가게 됐어요. 한강 인도교를 지나는데 날카로운 그 듣지 못한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고. 깜짝 놀라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저 김포 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고속으로 이제 가는 게 보였다고. 그러고서 이제 인도교 북쪽에 이제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냥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야. 보니까 헌병차가 마이크를 돌고 장병들은 즉시 기대해라, 부대로 돌아가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선을 본다고 해서 그때 이제 6.25 사변 나는 날 선 보러 가요. 기포병자 안에 작업하고 들어오다가 전투기, 이북 비행기, 그때 IL-11이라는 전투기 이제 우리 기총 타격 받아가지고 길 옆에 보리밭 거기에 피신한 이런 기억이 생생하게. 훈련기 열 때 그걸 이제 여기도 경락고에 놓고 있었거든. 북한 전투기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라. 공습이 끝나고 경락고로 가보니까 다행히도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피산을 해서 파괴되고 9대는 말짱했어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라고는 훈련기인 T-6 10대와 연락기인 L-4, L-5 12대, 도합 22대가 전부였다.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80여 대 전투기를 포함해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다. 25일은 뭐 그냥 T-6하고 L-4들은 비무장기거든. 다 총도 없고 그래서 정찰비행만 했는데 문산 저쪽에 이제 북쪽에 가보니까 북한군이 쏘는 대포의 그 화염이 쫙 보여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화염이 보이더라고. 근데 남쪽으로 보니까 남쪽에는 대포가 없어. 보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글프더라고. 야, 이거 L5, L5 같은 비행기 가지고 이거 뭐 가지고 탱크 받아봐야 탱크 껐도 안 하겠다.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해서 일명 건국기라 불리웠던 T-6 훈련기. 본래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 이 비행기도 내 비행 생활에 있어서는 의미가 깊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거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기고 26일 날 저녁에 우리 정사들이 T-6에다가 날개, 양쪽 날개
5개씩 10개의 폭탄 그릴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제 영등포 육군 조명창에서 항공폭탄 그 시제로 만든 게 한 270발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이제 여의도에 이제 우리 배구부대로 가져와 가지고 27일 하루 종일 그 폭탄을 가지고 T-6도 출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L4, L5 경비행기도 손으로 던져. 손으로 무릎에 놓고 가서 손으로 던져. 그래서 그쪽에도 30kg짜리 폭탄 가져가서 인명만 행렬에 투하하고. 무기 장착이 불가능한 L4, L5 연락기의 경우는 정비사가 직접 폭탄을 안고 후방석에 올라타 손으로 투하했다. 저공 비행의 위험을 감수한 이른바 맨손 폭격이다. 맨손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투척을 하려면 낮게 날아야 되겠죠. 예. 낮게 날다 보니까 저게 소총 사거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봐서는 한 150m, 200m 상공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굉장히 뭐 모든 할 수 있는 건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한 거죠. 하지만 중무장한 북한군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28일 날 아침에 내가 서울 시내 들어갈 때는 고도를 아주 그냥 40-50m 낮춰가지고서 인명은 머리통을 보면서 삼각지로 들어가서 중앙선 앞에까지 날개 흔들면서 기총소사에 대비해서 나갔다고. 적절을 알아야지. 인명군이 어떻게 서울에 들어있는지 알아야지. 목숨을 건 정찰이었다. 6월 30일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하를 정찰하기 위해 비행에 나섰던 조명석 중위 등 3인이 대공포화에 맞아 전사했다. 북한 남침의 그 주요 세력은 이제 전차였는데 그 전차는 근본적으로 항공 공격에 취약한 무기체계입니다. 근데 전투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좀 더 수월하게 빨리 진격을 할 수 있었죠. 전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기뿐이었다. 전투기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이 유엔군 참전 소식이 들렸다. 28일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절망적인 전투를 했는데 29일 날에 이제 희소식이 들어온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한국에 이제 참전한다 하는 비라를 수만 장을 이제 T-6 건국호에 싣고 서울 상공에서 이제 비라를 살포하고 그랬습니다. 서울 시민에 이제 알리는 거죠. 유엔군이 참전했으니까 기다리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전단 살포 후 수원기지로 귀환하는 길.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때 삐라 뿌린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오후 6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우기가 돼서 구름이 많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야간 비행이었다. 간신히 기지까지 도착은 했으나 어둠 속에서 활주로를 찾지 못해 상공만 빙빙 선회했다. 지상근무 요원들이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고 횃불을 만들어 활주로 양 끝에 서서 유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활주로가 보였다. 전쟁을 통해 마주하게 된 생애 첫 야간 비행은 이렇게 무사히 끝났다. 마음이 아주 놓였죠. 이제 비행장이구나 하고서. 네. 그걸 보고 이제 내렸죠. 내려서 이제 T-6 가지고 이제 처음 야간 비행, 야간 착륙을 그때 이제 처음 해봤죠.
미 공군이 가장 먼저 한반도의 제공권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유엔군의 본격 참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시간 대한민국 공군은 미 공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미군에 이제 전투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 미군에서 한국군에 물어봐요. F-51을 몇 대 정도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비행기만 주문 못하면 조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김정열 총장님께서는 T-6 10대를 조종하던 분들, 이근석 장군을 포함해서 김신중령, 김영한 중령 등 그 10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 발발 다음 날 저녁, 이근석 대령을 비행단장으로 한 10인의 조종사들이 F-51 전투기 인수를 위해 일본의 이타즈케 미 공군기지로 향했다. 하지만 지상교육과 비행기량 점검 외에 실질적인 비행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타즈케 공군 기지로 갔더니 F-51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중에서 이제 조작해 본 거는 한 30분 정도. 전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훈련을 오랫동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인솔을 하고 있었던 이근석 대령, 미공군 측에다가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걸 요청을 했고, 1950년 7월 2일 태극마크가 선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F-51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음 날 육군 부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첫 출격을 감행한다. 목표 지역은 동해안의 묵호, 삼척 지역과 충주 영등포, 노량진 지구. 전투기 편대는 이날 탱크 및 연료 저장소 파괴, 차량 파괴 등의 전과를 올린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70년) 전 그날의 역사적 순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1950년 7월 3일) F-51 전투기가 첫 출격을 한 날부터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른 마지막 출격까지 3년여의 전투 출격에 관한 모든 기록. 전투 요보이다. 전투 요보에는 7월 3일 대한민국 공군이 첫 전투 출격에서 얻은 전과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첫 출격을 기록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튿날인 7월 4일 한 명의 전투 조종사가 전사한다. (10인의) F-51 전투기 인수단을 이끌었던 비행단장 이근석.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 중 첫 전사였다. 우리 조종사들이 너무 훈련을 못 받고 그냥 출격을 하니까 상당히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공군 조종사하고 이제 같이 가서 하면은 좀 낫다 이거죠. 그래서 보토한 메이저 횟수를 유지한 몇 명의 미국 조종사하고 우리 공군, 우리 선배 조종사들이 같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출격하게 되죠.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1950년 7월 16일 이후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의 F-51 전투기 출격은 미군 조종사를 편대장으로 한 한미 합동 출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7월) 말
유엔군의 참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이미 낙동강까지 밀려 있었다.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북한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얼마 남지 않는 남한 땅 10%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북이 다 공격이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갈 데 없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나 그런 생각이 참 드네. 만일에 그 전쟁에 우리들이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초반 수세에 몰렸던 국군 및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반격을 준비한다. 훈련을 위해 진해 기지로 이동해 있던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들 역시 미 지상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한미 합동 출격을 개시했다. 미 공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방어선 사수를 위한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북한군은 패퇴하고 낙오되기 시작했다. 진해에서 떠가지고 주로 이제 낙동강 그 전선 일대를 이제 정찰할 때 목격했는데 하여튼 낙동강 물이 빨개요. 핏물이야, 핏물. 얼마나 사람이 그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미공군의 그 제공권이 없었으면은 그 낙동강 뭐 방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1950년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국군 및 유엔군은 계속해서 북으로 진격했다. 진해 기지에서 여의도 기지로 복귀한 대한민국 공군 역시 같은 해 10월 평양 미림 기지까지 전진한다. 하지만 중공군 개입으로 철수를 단행하게 되면서 공군 비행단은 장기적으로 보다 자주적인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해 제주 기지로 이동한다. 1951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은 제주에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조종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전황에 따라 여기저기 기지를 옮겨 다니며 훈련과 전투를 병행해야 했던 공군 비행단. 눈물겨운 여정의 끝은 사천기지였다. 근데 너는 그래도 좋은 거 많네. 이게 L4. 초기 제일 먼저 탄 비행기 L4. 6개월 동안 60시간을 받았는데 하루에 저게 한 15분밖에 못 탔어요. 많이 타면은 뭐 15분, 20분이야. 4천 비행장. 땅바닥이지 그게. 그렇지 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활주로가 아니고 풀을 잘르게 깎은 잔디밭. 예, 잔디밭에 활주로가. 이게 현대군 20대 출격 나갈 때 이래가지고 나가요. 연락기와 훈련기로 시작해 마지막으로 F-51 전투기까지. 보통 1년이 넘는 훈련을 받아야 F-51 단독 출격이 가능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이 사진은 사천 비행장에서 F-51 졸업 때 찍은 사진인데, 요 첫째는 나고, 요 두 번째는 신관식 전우입니다. 아 힘들었죠. 처음에 비행이라는 건 처음 타는 거니까. F-51 전투기 과정 수료. 그것은 이제 곧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겨야 하는 전투 조종사. 그들에게 훈련은 곧 실전이다. 엠티까지 넣지 말고 조금씩 45도멘트 홀드
여기서부터 속도 체크를 해야 돼. 활주로 봐주면서 언더보 판단해주고. 사천 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3훈련비행단은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륙해서 한 20분만 가면 최북단입니다. 전투 조종사들은 모두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에 임하고 있고, (1951년 6월) 공군 비행단 전 부대가 사천 기지에 집결, 전투력 강화 훈련에 들어간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죠. 인력도 부족하고. 참으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전투기를 들여오고 조종사를 양산하고 또 실제로 그러면서 매일 전투를 해야 됐고 이랬던 거죠. 악전고투였다고 봅니다.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진행됐다. 그 첫 단계로 공군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미군에 요청한다. Interesting, they asked for an ORI, an operational readiness inspection, on themselves. They wanted to show that they can truly fight as an independent force. And during that operation, they had 12 inspectors come down from headquarters, 5th Air Force. 검열단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수행 과정을 통해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및 공중 작전 능력, 각종 후방 지원 능력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은 이를 완벽히 통과함으로써 단독 출격 작전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를 본격 전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강릉기지로 나아간다. 대한민국의 동북부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강릉기지. 이곳에는 1951년 10월 3일 첫 단독 출격 작전이 개시된 이래 이곳에서 출격한 조종사들의 정신과 신념, 혁혁한 전과를 기리는 전공탑이 있다. 전쟁 초기 전투기 한 대 없이 악전고투했던 대한민국 공군이 마침내 성장 발전하여 수행한 주요 전승 작전이 모두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한 번 부여받은 임무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한다라는 그런 신념, 조종관을 잡는 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릉기지는 6.25 전쟁 당시의 전진 부대였습니다. 최초로 원산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작전이 이루어진 기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조종사들의 여정은 그 하나하나가 새로 쓰는 역사였다. 전투기 한 대 없이 시작된 전쟁. 하지만 훈련과 전투를 병행해가며 전력을 강화해 마침내 이곳 강릉기지에서 단독 출격 작전을 개시하게 되기까지. 오늘의 이 시간은 선배 조종사들의 그러한 정신과 신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강릉기지 전개 이후 매일 많은 출격이 이루어졌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상군 작전 지원을 위한 공지 합동작전, 보급로 차단 작전, 항공 지원 작전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비행복에 땀이 마를 사이도 없이 새로운 출격 명령이 떨어지곤 했다. 강릉에 가서는 처음에는 제공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반도 전체가 미공군의 제공권 하에 있었으니까. 주 목표는 원산에 있는 철도 시설, 그 다음에는 로켓이나 기관총을 가지고 그 보급로를 따라가면서 그게 숨겨놓은 적의 보급 기지를 찾아서 이제 공격하는 거.
육군 제1군단 지원을 위한 역사적인 첫 단독 출격 작전은 1951년 10월 11일 새벽을 기해 개시되었다. 이후 11월 28일까지 총 38일간 약 500회를 출격해 원산과 신고산 사이의 철도와 도로 등을 타격하고 차량 및 보급품 집적소를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른바 원산 작전이다. 유엔 공군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공군이 맡아서 작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줬을 때 대한민국 공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했고 그걸 실제로 입증해 보인 게 단독 출격 작전 원산 작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선은 더욱 치열해졌다. PR이라는 곳에 인민군 보급물 집결소가 있었어요. 폭탄을 뚫고 집어채는데 비행기가 풀어가고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민군 탈환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불이 났어요. 원산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 대공포 공격을 받은 전투기는 결국 추락해 폭발하고 겨우 몸만 탈출할 수 있었다. 주저항선 그 중간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차를 갖다고 논바닥으로 이렇게 산으로 피해오는데 막 쏘잖아. 인민군들이 막 총으로 쏘는데 총탄하니까 쌩쌩하고 날아가. 그 기분 나쁘거든. 정말 그 기분 나빠요. 숲 사이로 간간히 드러나는 동해 바다를 왼편에 두고 무작정 남으로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탈출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강릉 비행장이니까 12시 반이야. 밤에. 다음날 아침에 내가 죽은 줄 알고 전대장도 모르고 있어. 내가 아침에 가서 인사를 했지. 그러니까 그러냐. 욕봤다. 그러더니 한 2, 3일 지나면 또 나갔어. 저 이제 또 출격 또 나가. 우리는 항상 유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출격할 때 어떤 정신으로 나가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출격을 해요. 주어진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늘뿐이었다. (70년의) 시간을 지나 함께 출격했던 옛 전우들이 만났다. 근데 옛날에 크게 보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적어. 그래 말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너무 적어. 고된 훈련 끝에 마침내 전투조종사가 되어 첫 출격을 할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하다. 야, 잘 서서? 아이고, 고마워. 그래, 오랜만에. 잘했지? 예. 사천 비행장에서 김무환 총장님이 교관으로 저희들 많이 혼났지? 예, 혼나고. 아니 구름이 꼈는데요. 그거 뚫고 올라가가지고요. 예, 전투 비행을 해가지고 돌다가 남자 또 구름 뚫고 내려와가지고 착륙한. 그래서 맹훈련을 시켰어. 예, 그것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교관님 하실 때 우리 약선이하고는 비행기 잘 탔지요? 잘 탔어. 둘이 아주 잘 따라왔지. 혼도 많이 나고 그 공중에서 기합도 받고 그랬지. 공중에서 기합도 받아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 그래서 내가 좌로 기어가는 거는
나밖에 없다. 자루로랑 이 비행기를 타고 나도 그 창도리에서 그 폭격하다가 말이야. 계곡에 있는 동굴이 이제 쫙 있어요. 동굴이 추록이 들어간 그 자죽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곡으로 따라서 그 로켓도 안 들어가잖아. 직각으로 들어갔다.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직각으로 들어가서 로켓을 두 발을 딱 발사를 했는데 보니까 산이 확 다가오네. 전투 조종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순간적인 판단과 결단력이다. 정확한 타격을 위한 공격에만 집중한 나머지 너무 깊이 내려갔던 것이 문제였다. 본능적으로 땡겼다고. 땡기는 순간 너무 지가만이 걸려가지고 실신을 해버렸다고요. 블랙아웃. 눈이 딱 떠서 보니까 산에 그냥 날개 밑에 소나무가 살살 지나가는 거라. 겨우 그냥 조금만 덜 땡겼으면 산에 부딪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신할 정도로 땡겨가지고 겨우 이제 몸에는.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매 순간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었다. 돌아올 때는 기분이 그야말로 좋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오늘은 살았구나. 오늘은 살은 거예요. 내일은 어떨지 모르면 오늘은 사는 사람. 그 나하고 같이 나가다가 김현일이라고 난 3번계고 2번계로 가는데 고사포탈 안에 맞은 거예요. 까만 게 퍽 하더니 그냥 신문지 조각 같아. 내가 이렇게 쭉 이제 목표가 들어가는데 안에 배 밑에서 그냥 큰 폭발이 목격되는 거야. 2번기가 입대중이야. 임대중이야. 가서 보니까 이제 떨어졌는 게 그 아직까지 타고 있었는 소리 하는 그 다음부터 나는 비행기 어떻게 탔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이제 흥분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조종사의 삶.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오직 신념으로 나아가며 조국의 영공을 지켰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다. 그들이 지켜낸 내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희생도 따랐다. 이 자료는 그 출격 일지, 6.25 전쟁 출격 조종사의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격에서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며 한자 한자 써내려간 일지 속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생생한 기억이 있다. 이것은 3월 6일 이배선 대령의 출격 일지인데요. 보면 작전 요도가 있는데 아마 이곳이 작전을 수행한 곳이고요. 특별히 이쪽 부분에 표시를 해놓은 것은 여기에 임중이 전사한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편대원이었는데 그날 전사한 그 기록을 이렇게 생생히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3번기로서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겪은 가장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임태가 지금은 아주 낭만적이고 성격도 아주 아늑하고 웃긴 소리도 잘하고 해서 그런 그 좋은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비통한 것 같은 거 내가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잊을 수가 없겠지 뭐. 가족의 생사는 물론 스스로의 안위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하루하루 조종사들에게는 출격이 전부였다. 조종사 부족에 따라 사천기지에서 양성된 조종사들이 속속 강릉으로 배속됐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고된 출격이 이어졌다. (52년 1월 11일) 금강산 일대 보급기지를 공격하고 강릉에 돌아오니까 내리니까 정사들이 와 달라와.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그냥 한가를 하더라고. 100회 출격이 됐다는 거야. 난 그냥 임무가 부여되면은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거, 그것만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비행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100회 출격 날도 크게 감동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39명의 조종사가 쏟아지는 북한군의 대공포 사이를 누비며 100회 이상의 출격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나 훈장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신념의 결과였다. (1952년 1월) 미 공군은 평양 인근의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을 대한민국 공군에 이양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단독 작전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ingapore Bridge is a main artery for supplies coming down into the central and eastern fronts. I know the Air Force did hit the original bridge, but because it was so important, they created a bypass. So the secondary bridge was much stronger and well more defended, with anti-aircraft all around it, basically to not have this bridge be attacked as well. The Air Force tried. The Air Force tried with 5th Air Force bombers tried to attack it, and they did accomplish the mission. 한국 공군 역시 1, 2차 공격에 실패한다. 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전술을 감행하기로 한다. 2차로 이제 윤석열 장군 편대, 나는 옥만호 편대 3방기로. 한국 공군은 공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000피트 고도에서 강하에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작전을 감행한다. 대공포 사정거리보다 낮게 접근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단독 수행 능력 검증뿐 아니라 창의적인 수행 능력까지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다. It just shows the progression. Now they're flying F-51s and basically doing a seed mission, it shows just how far that Air Force had com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아주 그냥 불바닥이야. 두려워 생각하면 누가 출격할래요. 갈까봐 그거 걱정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게. 아야 첫 번부터 비행기 타지만.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 남쪽의 월비산 인근에 위치한 351 고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바뀌곤 했다. 351 고지가 그게 높지도 않아요. 조그마하네. 근데 하루에 우리가 7번인가 출격을 한 일이 그 351 고지만을 위해서.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아군을 지원해주는 폭격 지원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전이에요. 삼봉원에서 잘못하면 아군 쪽으로 굴렀다지. 지상군을 도와 351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 지원 작전은 휴전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 휴전될 때까지 그 상태에서 놓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만 내고 지금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5.1 고치 때문에. 기분은 더 하고 싶어요. 더해서 뭐 100번이고 120번이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날 정전인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3년 1개월간 지속됐던 전쟁이 끝나고 포성도 멈추었다. 전투 조종사들의 출격 기록을 담은 전투요보.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의 기록은 정전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격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을 두려워 않고 그들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맡은 임무는 꼭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조종사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신념. 이제 그 의지와 신념의 길을 후배 조종사들이 걷고 있다. 이들에게 70년 전 선배 조종사들은 어떤 의미일까? 아무 자원도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오직 의지 하나, 결연한 의지 하나로 부딪히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져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꼭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전투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필승! 필승! 이러한 후배 조종사들에게 선배 조종사들이 건네는 한마디. 고개를 좌우쪽으로 흔들라 이거야. 이게 상명이야. 전투 조종사의 상명은 이거예요. 좌우쪽으로 고개 흔들라. 적기도 날라오는 거 못 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지가 내일 좀 더 내일 자다는 잘 맞춰야 되겠다 이게 폭탄, 라켓 이런 거 잘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하기 위해서 오늘 뭘 잘못했다 하는 거 해보고 내일 지금이라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정신은. 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F-51 무스탕을 타고 출격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12월 달에 그 총장이 그 강릉 기지 순방을 했다고. 그 나를 부르더니 야, 자네 말이야 소문이 났는데 너무 용감하다 그래. 너무 이 양반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이 전쟁은 오래가고 이거 국제전쟁이야. 우리 전사가 너무 희생되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그러더라고. 뭐 총장이 그래 내가 뭐라 그러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 돌아서서 생각하기 아니야. 맡은 임무는 해야 돼. 그건 출세해야 되는 게 전사의 도리다. 군인의 도리다. 적당이라는 건 없다. 오늘도 전투 조종사는 하늘로 나아간다. 70년 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배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 그들이 써내려간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통해 면면이 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예 공군을 향한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